오늘은 지수부등식입니다. 요 지수부등식까지만 하고 뒤에 로그 방정식 부등식은 그냥 자료로만 할 거다. 자료로 줬다. 그 이유는 그 지수 방정식 부등식 할 때 이미 그 심한 내용들을 다 했기 때문에 로그 방정식 부등식은 거의 똑같고 구분하자면은 뭐 차이가 있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표현 나왔을 때 이 진수가 0보다 크다고 하는 요 진수 범위만 잘 따라주면 된다. 방정식을 풀었을 때 이 진수 범위를 만족하지 않는 근을 빼줘야 돼. 제외시켜줘야 되고 부등식을 풀었을 때 그 범위와 진수 범위의 공통 범위를 구해줘야 되고 그거 하나 있고 또는 이제 방정식 부등식에서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거 치환하잖아. 지수 방정식 부등식과 차이는 지수식은 a의 x승을 t라고 치환했을 때 얘는 반드시 0보다 크지. 근데 이 로그는 얘가 1보다 크든 작든 상관없이 x 값이 양수가 되고 진수분의 양수가 되고 0보다 크다고 한다면은 이 전체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값이 다 가지거든. 따라서 이때는 t의 범위가 없다. 그 차이밖에 없다. 지수 방분식은 치환했을 때 범위가 있지만 얘는 범위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얘가 더 쉬울 거야. 그래서 로우 같은 경우는 진수범위만 조심하면 돼서 그냥 자료로만 줬다. 문제 풀면 알겠지만 우리 배운 내용, 지수 방정식 부등식 때 했던 내용과 거의 흡사하다. 하여튼 지수 부등식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문제 쭉 풀게요. 지수 부등식의 첫 번째 단계는 부등호의 양면에 밑을 맞추어서 밑을 날릴 수 있는 경우. 딱 밑을 맞출 수 있는 경우인 거 보이지? 3분의 1로 맞추면 된다는 거 보이지? 좌변이 3분의 2의 제곱이므로 지수가 2가 곱해져서 12 빼기 2x입니다. 얘는 3분의 2의 세제곱이지. 따라서 3분의 2의 지수의 3을 곱해서 3x제곱 마이너스 9 해서 이제 밑을 날리고 지수끼리 비교할 건데 이게 지수 방정식과 부등식의 차이는 밑을 날릴 때 증가함수면 그대로고 감소함수면 부등호방이 바뀐다는 거 알고 있지? 이것만 조심하면 된다. 그럼 다 넘겨서 2차 부등식으로 만들어주고 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3과 3분의 7에 대해서 식쪽이 작기 때문에 x는 4에 낀다. 하면 끝. 되죠? 그 다음에 형태가 딱 보자마자 치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최대 최소 방정식에서도 했었다. 부등식에도 마찬가지고 뒤에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에서도 동일한 형태 나오면은 치환해야 됩니다. 3의 x승을 t라고 치환해주면은 주어진 식은 t제곱 마이너스 이게 3의 x승과 3의 k승이 곱이지. 따라서 3의 k승이 개수가 되고 t 플러스 9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 일단 이 k값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못 푸니까 잠깐 스톱해놓고 나서 대신 이 부등식을 완성시킬 수 있는 해가 주어져 있네. x가 알파보다 크고 3알파보다 작대. 그럼 이거 가지고 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t의 범위를 구해준 후에 거기서 그 k값을 구하도록 하자. 3의 x승이 t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밑이 3인 지수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3의 알파승, 3의 3알파승. 됐니? 그 말은 이 부등식이 얘가 t니까 이 부등식이 t-3의 알파승과 t-3의 3알파승 이렇게 인수분해 됐다는 얘기 아니겠나? 맞죠? 따라서 이것을 전개해서 얘랑 비교해주면 된다. 오케이? 전개해서 비교해줘도 되고 더 빠른 방법은 이 양쪽 끝에 있는 t의 범위의 양쪽 끝에 있는 이 두 값이 이 2차식 이꼴 0 되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나 마찬가지거든. 이게 두 근이잖아. 따라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주어졌기 때문에 근과 개수와의 관계로 접근해도 상관없다. 여튼 이걸 하든 저걸 하든 간에 지금 보여주는 두 개씩만 나오면 됩니다. 3의 알파승과 3의 3알파승 더해서 두 근의 합 3의 k승이라는 식 하나와 3의 알파승과 3의 3알파승 곱이 a분의 c에서 9라는 식 하나. 이 두 개 나와서 풀면 된다. 미지수 알파 k 두 개씩 두 개니까 연립하면 풀리겠지. 밑에 식에서 3의 4알파승이 3의 제곱이므로 밑을 날리고 지수끼리 비교해서 알파가 2분의 1. 2분의 1 여기 대입해주면은 k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대입해주면은 3의 2분의 1승 루트 3. 여기 대입해주면은 3의 2분의 3승 3루트 3. 두 개 더하면 4루트 3. 이 3의 k승
맞는데? 숫자 그지 같노? 다행히 K를 구하는 거 아니고 9의 K승 구하는 거네. 그래서 9의 K승은 이 식을 제곱한 거니까 제곱해서 16 곱하기 3에서 48. 답은 48입니다. 만약에 K를 구하라고 한다면은 로그로 계산해주면 된다. 밑을 넘겨서 로그의 정의에 따라서 K는 로그 3의 4루트 3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숫자가 이상해서 좀 내가 당황했어. 여기까지는 기본 내용이 알겠죠? 이 3번 내용도 기본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잘 본 적이 없어서 헷갈려 할까봐 잠깐 소개해주려고 나왔습니다. 다른 파트에서도 나올 수 있는데 유독 지수 부등식에서 이게 자주 나오더라고. 이거 풀래. 딴 거 보지 말고 뭘 풀란지 봐. 이거 해 구하라잖아. 이거 풀래. 그럼 뭐 해야 돼? 밑을 날릴 거 아니야? 맞죠? 따라서 밑을 날리고 지수끼리 비교할 건데 밑이 1보다 작은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fx와 gx가 뭔지는 모르지만 식은 모르지만 여기 그래프가 주어져 있지. 원래 부등식의 의미는 이 식이 이 식보다 크단 말은 이 그래프의 y값이 이 그래프의 y값보다 큰 거, 즉 위쪽에 있는 x의 범위를 찾아달라는 얘기지. 그래서 fx가 얘가 fx, gx보다 위에 있는 걸 찾아주면은 이쪽이 위에 있고 이쪽이 위에 있다는 거 알겠나? 그때의 x 범위는 이 범위, a보다 작은 범위, 그리고 이 범위 0부터 c까지. 그래서 a보다 작거나 또는 0보다 크고 c보다 작다. 답이 2번 이렇게 푸는 겁니다. 뭔지 알겠죠? 치환 형태에서 사용되는 형태입니다. 워낙 비슷한 내용들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뭡니까? 항등식이거나 절대부등식. 부등식이네. 절대부등식. 이게 항상 성립한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절대부등식은 완전제곱식 또는 판별식 그리고 뭐 산술기하평균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을 거야. 그 중에서 요거 일단은 5의 x승을 t라고 치환해주면은 이 주어진 식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 2차 부등식이지. 2차 부등식이 절대부등식이래. 늘 성립한대.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뭘 기억하고 있냐면은 이걸 기억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얘보다 이 그래프, 2차 함수 그래프가 요 x축, 뭐 t니까 t축이 되겠네. t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이 그래프고 교점이 없어야 되므로 판별식 d가 0, d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배웠을까, 아이가. 근데 이거 안 된다. 왜 안 되냐면은 t로 치환했을 때 얘가 0보다 크지. 즉, 이 그래프가 다 있다는 보장이 없어. 이 t가 0보다 크기 때문에 0보다 큰 범위 안에 예를 들어서 여기 어딘가 0이라고 치면 0보다 큰 범위가 이만큼 될 것이고 그 범위 안에 이 꼭지점이 살아있다면은 이 그래프가 얘랑 안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판별식 t가 0보다 작다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그래프가 0이 여기 있어서 0보다 큰 범위 안에 그래프가 요만큼밖에 없다면은 이 t축이 이 그래프랑 이렇게 만나는 상황이어도 여전히 이 0보다 큰 범위에서 그래프가 0보다 크지. 만나도 이 식을 성립한단 말이야. 따라서 단순히 판별식으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판별식으로 만약 한 방에 딱 되는 경우는 잘 안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음과 같이 합니다. 여기를 잠깐 봅시다. 이게 늘 성립한다고 할 때 이걸 떠올리잖아. 판별식 D를 쓰면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C잖아. 그게 0보다 작은 거죠.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은 아씨 암기가 안 되노. 암산이 안 되노. 아니 하나씩 해보자. 반의 제곱 C. 나는 아는데 여러분도 보여주라고 그런 거야. 알지? 알지? 찐맘을 알지? 요거는 외워야 되는데 나도 이걸 못 외우고 있으니까 여튼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이 그림이라면은 이 꼭지점의 y 좌표의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y 좌표가 0보다 커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꼭지점 y 좌표지. 이 꼭지점 y 좌표가 0보다 커도 이 그림일까 이가. 물론 판별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이 꼭지점의 y 좌표가 0보다 크다고 해도 되는 거단 말이야. 그럼 이걸 풀어보면은 양변에 4a 곱해주고 아래를 불러고 하니까 a는 양수니까 부동 방향 안 바뀌겠죠. 뭐 바꿔주면은 어떤 놈? 판별식하고 동일한식이 나오는 거 알겠습니까? 동일한식 나오는 거 알겠습니까? 따라서 이 상황에서 판별식을 써도 되고 꼭지점의 y좌표 구해서 0보다 크다 해도 상관이 없는데 판별식을 쓰는 이유는 훨씬 더 간단하게 나오기 때문이다. 과정이 쉽기 때문에. 그런데 판별식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랬지. 판별식을 쓸 수 있는 경우는 이 꼭지점이 살아있는 경우만 쓸 수 있고 꼭지점이 살아있거나 꼭지점이 없거나 늘 쓸 수 있는 거는 이겁니다. 선생님, 얘도 꼭지점 y좌표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꼭지점 y좌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결국 이 꼭지점 y좌표의 다른 의미는 이 그래프의 최소값이란 말이야. 여러분들 나중에 이미 조금 배웠겠죠. 수투에서 이제 미분하면 최대 최소 엄청 많이 나오잖아. 거기서 쓰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 식이 모든 x값에 대해서 성립하려면은 이 식의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되는 거란 말이거든. 이게 다 있을 때는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기 때문에 최소값이 0보다 크다 하면 되는 거지만 이 그래프가 다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요만큼만 있다고 친다면은 여기가 최소값일 거 아니야. 그 최소값을 구해서 0보다 크면은 제일 작은 게 0보다 크면 나머지 모든 값들은 전부 다 0보다 클까 이가. 이 관점으로 할 거라고. 당연한 얘기인데 내가 좀 길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여튼 이 부등식이 늘 성립하려면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얘의 최소값이 제일 작은 게 0보다 크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반대로 이쪽이 작으면은 얘의 최대값이 0보다 작으면 되는 거고. 됐죠? 그래서 이걸 최소값으로 구할 거다. 자, 이제 문제는 이 식의 최소값 구하는 걸로 바뀌었다. 2차 식의 최소값 어떻게 구하지? 그렇지, 완전제곱식이지. 어차피 네 말은 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말한 걸로 칠게. 완전제곱식이지. 잘했어. 그래서 t-2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5 이렇게 될까 이가. 맞죠? 그럼 이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까 이가. 요 t 값이 2네. 근데 이 그래프가 다 있는 게 아니라 0보다 큰 범위가 있댔지. 0은 요 왼쪽에 있을까 이가. 따라서 그래프 이만큼 있지. 그럼 최소값이 어딥니까? f인가 알겠나? 따라서 f2가 최소값이기 때문에 얘가 f2고 그 f2가 최소값이고 그게 0보다만 크면은 늘 성립하는 거라고. a가 5보다 크기 때문에 최소값 U인 거 알겠습니까? 물론 해놓고 보니까 이 경우는 꼭지점에 살아있지. 따라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도 즉 X축과 만나지 않아도 식은 성립하는 거지. 판별식으로 풀어도 됩니다. 짝수니까 4분의 D를 써주면은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해서 이게 0보다 작다 해도 풀면 위에 거랑 동일한 식이 나옵니다. 오케이? 하나 더 해보자. 이거 지워도 되겠지? 모든 실수 x에서 부등식이 성립한대. 위에 거랑 똑같이 보는 거 알겠습니까? 따라서 일단 이의 x승을 공통부분을 찾아가지고 그 공통부분을 t라고 치환합시다. 그럼 t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t 플러스 16이 0보다 커 나갔대. 근데 t가 0보다 크대. 어떻게 푼다고? 이 범위 안에서 이 식의 최소값이 이거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됐죠? 풀이 과정이 좀 길기 때문에 위에 적을게. 이의 x승을 t라고 치환했을 때 t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t 플러스 16이 0보다 커 나갔다. t가 0보다 크니까 0보다 큰 범위 안에서 이 식의 최소값이 0보다 커 나갔으면 됩니다. 됐죠? 그럼 이걸 그래프를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프를 그려야 제 밑에 있는 y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프 그리려면 완전제곱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완전제곱식 만드는 겁니다. 1차 함계수의 반의 제곱 을 더하고 빼고 그럼 여기까지 얘가 괄호 안에 들어오는 완전제곱식. 얘는 밖으로 나가죠. 이차함계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R을 블록하고 그때 꼭지점의 좌표가 2분의 K 플러스 1인 것까지 알아냈다. 문제가 생겼다. 어떤 문제가 생겼죠? T가 0보다 큰 범위에만 이 그래프가 있는데 이게 T축이거든. T가 0인 곳이 어딘지 모르겠다.
t가 0인 곳이 이쪽에 있으면은 얘가 최소값일 거고 t가 0인 게 이쪽에 있으면은 이쪽이 최소값이 될 거다. 따라서 둘로 나눠서 합니다. 오케이? 이제 앞으로 조금 난이도가 높다 싶으면 거의 범위 나와서 한다 생각하세요. 모의고사 21번, 30번 문제는 거의 100% 경우를 2개, 3개 나와서 하는 거다. 따라서 여기가 0인 경우로 합시다. 첫 번째, 여기가 0인 경우, 즉 2분의 k 플러스 1이 0보다 큰 경우, k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럼 이 경우는 그래프가 요만큼만 있는 것이고 여기가 최소값인가 알겠나? 여기는 얘죠. 따라서 얘가 최소값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k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6이 최소값이고 그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고. 됐죠? 16 넘기고 마이너스하고 곱해주고 부동은 마이너스 바뀌고 제곱 날리고 반대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씌운 값에 대해서 작으니까 사이에 있습니다. 1 빼주면은 k 범위가 비로소 나온다. 근데 이게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범위에서만 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둘의 공통범위를 따져줘야 되고 둘의 공통범위는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7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 됩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 답이 된다. 두 번째, 선생님 이해하고 있지? 두 번째, 0이 이쪽에 있는 경우 그래프가 이만큼 되겠죠? 0이 이쪽에 있단 말은 얘가 0보다 작다는 얘기네. 따라서 2분의 k 플러스 1이 0보다 작은 경우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이때 따질 거다. 이때는 최소값이 여기인가 알겠나? 뭐 엄밀히 말하면 비어있으니까 최소값은 없겠지만 여튼 여기가 제일 작은 값인가 알겠나? 그래서 0을 대입했을 때가 최소고 0은 뭐 여기 넣어도 되지만 여기 넣는 게 편하겠지. 넣어주면 최소가 16인가 알겠나? 그 16은 이미 0보다 커 나왔죠? 그럼 늘 되는 거지. 모든 실수. 얘는 모든 실수. 근데 이 범위에서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둘의 공통범위를 따져야 되고 공통범위는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와 잠깐만 등호를 안 넣었네. 0보다 큰 거랑 작은 거만 있잖아. 0하고 같은 걸 안 넣었네. 어디 넣어도 상관이 없죠? 어디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넣을게요. 그래서 여기 넣어도 된다. 똑같이 나온다. 그럼 두 개 합쳐주면은 마이너스 1에서 연결되는 거 보이죠? 따라서 최종 근은 k가 7보다 작거나 같다입니다. 이 부등식에서 나올 수 있는 뭐 최고 난이도 형태가 이 정도일 거야 아마. 별로 안 어렵지. 다른 파트 최고 난이도에 비해서는 할만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받은 자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 수 있을 거다. 쭉 풀어봅니다. 다 풀고 아까 줬던 그 로그 방정식 부등식도 풀면 된다. 같은 방식으로 풀면 된다. 로그 함수 내신 대비 몇 개의 유형을 봅시다. 일단 유형 보기 전에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해보자. y 이꼴 fx에서 이 fx가 로그식일 때 로그 함수라고 하고 로그식이란 말은 미치는 상수고 진수가 x에 관한 식일 때를 로그 함수라고 합니다. 이 a 값은 미치 범위는 0보다 크고 1이 아니어야 되고 1을 기준으로 a가 1보다 클 때와 a가 1보다 작을 때로 나뉩니다. 물론 0보다는 커야겠죠. 이게 무슨 안 되니까. a가 1보다 클 때는 이 식은 1,0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증가함수 나오고 a가 1보다 작을 때는 1,0을 지나는 감소함수로 나옵니다. 이때 이 a 값이 크면 클수록 그래프의 형태는 요 1,4원 면적이 평행 이동하지 않았을 때 1,4원 면적이 오른쪽으로 한다. 지수에서는 0,1을 지나는 지수함수가 있을 때 그 밑이 크면 클수록 많이 올라가고 작으면 작을수록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다가 1보다 작아지게 되면은 감소하게 되겠죠. 이 오른쪽을 비교했을 때 세로선을 그었을 때 여기가 밑이 제일 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되는 거라고. 로그 함수는 이 1,4원 면적이 오른쪽에 있을수록 큽니다.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밑이 큰 거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3x와 로그 2x가 있을 때 얘가 더 오른쪽에 있습니다. 위아래로 따지면 헷갈린다. 오른쪽 왼쪽 따지세요. 감소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가 있을 때 이거 미안. 1,4원 면적이 얘가 오른쪽에 있지 얘가 로그 2분의 1의 x가 되고 얘가 로그 3분의 1의 x가 되는 겁니다. 증가하든 감소하든 간에 무조건 오른쪽에 있는 게 밑이 크다. 이게 로그 함수의 기본형이고 그 로그 함수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된다. 로그 함수는 기본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두 가지 경우 모든 경우에서 y 범위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모두 같기 때문에 치역이 보면은 모든 실수가 되고, 그리고 이쪽에 정거선을 가지죠. 증가든 감소는 정거선을 가집니다. 이 정거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만 그래프를 갖기 때문에 정역 범위는 발생합니다. 그 정역 범위는 뭐냐면은 이 진수가 양수인 곳에서, 진수 범위에서 진수는 양수해야 되지. 진수가 양수인 곳, 즉 x-m이 0보다 큰 범위, x가 n보다 큰 범위에서 정역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진수가 0인 곳에서 정거선을 갖는다. 그럼 이 경우는 x = m이 정거선이 되겠지. 물론 얘들은 사실 아니어도 크게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함수의 성질들, 첫 번째 중에 함수 성질을 묻는 건데, 성질들은 우리가 외운 내용이 아니라 식을 보고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보고 찾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굳이 외워도 되지 않으나, 그러니까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나, 여기에 미지수가 좀 많이 포함되는 경우는 좀 헷갈릴 수 있거든. 그래서 이 정역 범위와 그 정거선의 식은 그 공식으로 외워놓읍시다. 진수가 0 되는 곳에서 정근선, 진수가 0보다 큰 곳에서 정역을 갖습니다. 치역은 무조건 모든 실수로 전체가 되고,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격체가 방금 했던 그래프의 성질입니다. 로감수의 성질.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구하래. 일단 그려서 확인하는 거다. 성질은. 그럼 쟤를 그리기 위해서 정리를 좀 하자. 얘는 로그 3의 x를, 로그 3의 다시 로그 3의 x를 뭐부터 한 거니? 거기다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후에 x의 부호가 바뀌어 있는 거지. x의 부호가 바뀌었단 말은 y축 대칭인 거지. 그렇게 만들어진 함수입니다. 그래서 원래 1,0을 지나는 증가함수였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인데 걔가 왼쪽으로 1만큼 여기 오게 되고 위로 2칸 해서 여기 1,0이 0,2로 이동하게 되고 거기를 지나는 이렇게 증가함수인데 걔가 x의 부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y축 대칭이 되어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원래 여기 있던 정근선은 왼쪽으로 1만큼 왔기 때문에 x = -1의 정근선이 생겼는데 그 정근선도 또한 y축 대칭이 되므로 x = 1의 정근선이 생깁니다. x = 1의 정근선이 생기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다. 그렇죠? 평행이동 대칭으로 한 방에 다 설명했다. 정역은 x가 1보다 큰가? 아니죠. 1보다 작지. 치역은 무조건 틀렸지. 치역은 전부 다니까. 정근선은 x = 1인가? 맞습니다. 0,3을 지나는가? 0,2를 지나죠? 안 됩니다. x가 증가하면 y값 증가한다. 즉 증가함수인가? 아니죠. 감소함수죠.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 된다고. 이게 첫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에서 포개할 수 있는 그래프의 함수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세요. 라고 했을 때 이 평행이동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평행이동만 하면은 밑이 같은 것들끼리는 다 평행이동으로 겹쳐져. 나머지 것들은 그러니까 밑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들은 전부 다 이거 오른쪽 왼쪽 위아래로 이동시켜서 다 맞출 수 있는 거거든. 외워놓으세요. 근데 대칭 이동까지 되면은 밑이 역수가 되어도 겹칠 수가 있습니다. 왜? y = 로그 2의 x와 밑이 역수인 로그 2분의 1의 x는 이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승으로 바꿀 수가 있고 이 마이너스 1승은 밑의 지수는 앞으로 분모로 뺄 수 있죠. 그리고 이 마이너스는 반대쪽으로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식과 비교했을 때 y 부호가 반대있잖아. y 부호가 반대한 말은 x축 대칭이지. 따라서 얘와 얘는 x축 대칭으로 이렇게 대칭 이동을 위해서 밑의 값이 역수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대칭 이동까지 포함되면 역수인 것도 됩니다. 추가적으로 y =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역함수가 되지. 역함수가 되면은 x, y가 서로 바뀌게 되고 밑을 넘겨주면은 y는 2의 x승이 돼서 이렇게 밑이 똑같은 지수함수꼴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까지 생각하면은 다 되죠. 얘는 밑이 2니까 되고요. 평행이동도 되고요. 얘는 밑이 2인 지수니까 y =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한 후에 적절히 평행이동하면 만들어집니다. 얘가 x가 아니기 때문에 역수를 취해주고
역수를 취한다면 진수의 마이너스 1승을 했던 얘기지. 그럼 우리가 로그 공식에서 진수와 밑은 똑같은 거듭적으로 할 수 있고, 그래서 밑도 마이너스 1승을 해주면 역수가 됩니다. 밑이 역수인 거는 평행이동은 안 되지만 대칭이동은 겹칠 수 있겠지. 그래서 되는 거다. 답은 5번인데 이렇게도 할 줄 알아야 되지만 이제 만약에 서술형 같은 곳에서 이런 식들이 얘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으로 겹칠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과정에 의해서 얼만큼 평행이동, 얼만큼 대칭이동을 했는지를 물을 수도 있단 말이야. 물을 수 있거든. 그래서 그 과정도 확인해 봅시다. 그러니까 답만 구해야 될 때라면 방금 했던 것처럼 밑 같은 거 두루룩 찾으면 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이동해서 겹쳐진 것인가도 확인해 보자고. 이어 일단 그냥 떼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그 함수의 표준형이 이거거든. x의 개수가 1이잖아. 따라서 x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는 1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떼서 로그 2의 3 더하기 로그 2의 x로 만들어주면은 이 함식은 y 이퀄 로그 2의 x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요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그래서 이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로 좀 이동한 겁니다. 두 번째 니은은 니은 방금 했지. 니은은 얘랑 비교했을 때 밑이 역수가 된 것이고 밑이 역수가 됐단 말은 아까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거랬지. 왜냐면 이게 2의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1승은 반대로 넘어가서 이 y 부호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x축 대칭으로 됩니다. 이거 봅시다. 이 같은 경우는 먼저 얘를 y 이꼴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서 그러면 로그 함수가 밑이 똑같은 지수 함수로 바뀌죠. 이렇게 한 후에 평행 이동한 거야. 이 3은 뭐냐면은 밑이 2인 지수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두고 싶은 밑 아무거나 적고 지수의 로그를 적을 건데 로그 밑을 얘랑 똑같이 맞춰놓고 나서 이 값을 요 진수에 적어주면은 이 3과 똑같다. 요 체인지 되면 3 되는 거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2x이라고 두면은 지수 법칙에 의해서 밑이 똑같기 때문에 합쳐지면서 진수끼리 더해진다. 어떻게 된 거죠?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 이동한 거 알겠나? 평행 이동한 게 3 곱하기 2x이 된 겁니다. 이렇게 정확한 과정도 여러분들 적을 줄 알면 좋겠다. 함수의 성질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최대 최소. 이거 안 할 수 없지. 원래 이 최대 최소는 그 함수 그래프를 한 후에 나중에 나온 거긴 한데 이 지수 로그 함수에서 가장 어려운 난이도 유형이 함수 그래프에서 해석하는 거라서 최대 최소를 먼저 하고 나서 그래프 활용어들 들어가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모든 함수의 최대 최소는 그래프를 그린 후에 범위 잘라서 가장 위에 있는 y값이 최대값, 가장 밑에 있는 y값 최소값인 거 이제 지겹도록 들어서 알고 있지. 최대값 최소값 구하래. 그럼 뭐 해야 돼? 그려야 돼. 그릴 수 있는 걸 봤더니 그릴 수 있네. 표준형이잖아. 그릴 수 있죠.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감소하는 로그 함수를 그리면 됩니다. 감소하는 로그 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근성에 대해서. 오케이? 그리고 이게 다 있는 게 아니라 이 범위만큼만 있죠. 정근선이 이게 0 되는 값 x 이꼴 마이너스 6이므로 2는 요 어딘가에 10은 요 어딘가에 있을 것이고 따라서 함수는 요만큼만 있는 겁니다. 그럼 요 2에서 최대값 10에서 최소값인가 알겠지? 그럼 x에 2를 집어넣어서 로그 2분의 1에 8 8은 2분의 1에 마이너스 3승 이므로 여기가 마이너스 3 10 넣어주면은 16 16은 2분의 1에 마이너스 4승이므로 마이너스 4 이렇게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고 빼면은 1 답 4번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 형태도 최소값 구하라고 하네.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못 그린다. 이제 왜 못 그리지? 다른 표현으로 얘가 1차식이 아니어서 왜냐하면 표준형이 지워버렸나? 표준형은 요 진수가 1차식이어야 되는데 1차식 이런 차식 1차식이 아니기 때문에 못 그립니다. 그럼 이것을 그릴 수 있도록 식을 바꿔야 되지. 그것을 두 글자를 뭐라고 하지? 치환이라고 하죠. 얘를 t라고 치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을 왜 치환하는지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왜 치환하지? 치환해야 1차식이 되고 1차식이 돼야 그릴 수 있으니까. 됐습니까? 이제 밑에 A의 범위에 따라서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A의 범위가 안 나와 있네요. 따라서 이 함수는 정근선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고 A가 1보다 크다면은 A 범위가 안 나와 있으니까 0부터 1 사이라면은 이 정근선에 대해서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뭔지 잘 모르겠다. 오케이? 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요걸 이용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둘 다 최대값 최소값이 없죠. 계속 작아지고 계속 커지고 계속 작아지고 계속 커지니까 최대 최소가 없죠. 그런데 요 t의 범위가 t식이 x에 관한 2차식이기 때문에 t가 범위를 갖게 될 거야.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는 둘 중에 한 놈은 최소값을 갖고 둘 중에 한 놈은 최대값을 가질 것 같거든. 그래서 둘 중에 최소값을 갖는 놈을 찾아서 그 그래프라고 판단해 주면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t의 범위를 구하자. 2차식이니까 완전 제곱식 만들어줘야 되지. 마이너스 2 묶어주고 1차 함계수의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고. 혹시 빠르니? 괜찮지? 간단한 거니까. 계산해주면 플러스 4. 2차 함계수 양수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하고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 근데 x범위가 없네요. x범위가 없습니다. 그럼 여튼 최대값이 4라는 걸 알았지. 뭐의 최대값? t의 최대값. t의 최대값이 4니까 t의 범위가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됐습니까? 여기에 정근선이 0이니까 t 이꼴 0에서 정근선이 있고 따라서 t 이꼴 4는 요 오른쪽에 어딘가에 있을 거다. 두 그래프 중에 뭔지 모르니까 둘 다 그리세요. 따라서 t가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래프는 요만큼만 이만큼만 있게 되고 왜 이렇게 했네. 이만큼만 있게 된다. 그럼 둘 중에서 최소값을 갖는 거는 보이지? 오른쪽 건 알겠지? 따라서 A가 이 범위인 걸 알 수 있고 이 함수는 감수함수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여튼 여기가 최소값이네요. T가 4일 때가 최소값이 되는 거고 이 값이 로그 A의 4인데 그게 마이너스 2라고. 끝났네.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A의 마이너스 2승 이 4이므로 A는 넘어가서 4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2분의 1인 거 알겠습니까? 이렇게 A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했을 때 얘가 이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 오케이? 만약에 얘가 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가 있으면 문제 오류인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또 봅시다. 이 범위에서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 형민아, 이거 그릴 수 있니 없니? 없지?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치환하는 거야. 치환하는 이유는 그릴 수 있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화면 안 잘리나? 로그 2분의 1의 x를 t라고 치환해주면은 저 주어진 식은 y 이꼴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5로 바뀌게 되고 이제 t에 관한 2차 함수이기 때문에 그릴 수가 있어서 거기서 최대 최소를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다.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고요. 2차 함계수 양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일 것이다. 물론 이 함수 그래프가 이건 아니다. 쟤는 못 그린다. 못 그리는데 이걸 한 이유는 그래프는 달라도 쟤의 y값의 범위와 얘의 y값의 범위는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최대 최소만 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저거의 함수값은 이걸로 못 구한다. 함수값은 못 구하고 그 최대 최소의 범위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튼 이렇게 되어 있고요. t의 범위를 자르고 싶은데 여기가 마이너스 2죠. t의 범위를 자르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x의 범위가 나와 있으므로 이 x의 범위에서 t의 범위를 구할 거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은데 t는 로그 2분의 1의 x죠. 즉 이 부등식에다가 밑이 2분의 1인 로그를 취해주면 됩니다.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지. 따라서 로그 2분의 1의 8이 여기로 오게 되고 로그 2분의 1의 1이 여기로 오게 됩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t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네. 여기 표현해보자. 가까이 있는 건 가까이, 좀 멀리 있는 거는 멀리 찍고요. 따라서 이 함수 그래프는 다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여기까지만 존재하는 것이고 요 제일 위가 최대값, 요 제일 밑에가 최소값인 거 보이지? 둘 다 구하라 돼 있네. 따라서 t가 0일 때 최대값, 여기 0 넣어주면은 최대값 5. 마이너스 2일 때 여기 넣어주면 최소값 1.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두 개 곱해서 5. 간단하죠?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걸 알아봤고요. 그 밑에 두 개 더 봅시다. 이거 최대값 구하래. 최대값 구하라고 하니까 그려야겠지. 근데 그리려고 보니까 미지수가 두 개네. 한 개로 줄여야겠다. 한 개로 줄여야 우리가 그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한 문자로 바꿔서 대입해주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이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8 빼기 x로 바뀌게 되고 맞죠? 근데 각각은 그릴 수 있지만 더한 거는 못 그리지.
그래서 합쳐서 한 개의 로그로 만들 거다. 해놓고 보니까 이게 2차식이라서 못 그리네. 그래서 이것을 t로 치환하자. 그러면은 로그 2의 t 그래프가 되고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점근성에 대해서 증가하는 로그 함수가 됩니다. 맞죠? 그럼 이 t의 범위만 나오면 되겠네. t를 전개해주면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 2차식이므로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고 이 반이 괄호 안에 들어오는 완전제곱식 여기까지. 얘는 곱해서 밖으로 나가서 플러스 16. 이차항계수 음수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하고 꼭지점 x좌표는 4고 x의 범위가 양수라고밖에 안 나와있네요. x가 양수니까 0보다 크죠. 근데 y도 양수니까 0보다 크죠. 그럼 여기서 x가 8보다 작다고 나오지. 두 개의 공통범위니까 0부터 8까지라는 거 나오면 알겠나? 따라서 이 함수가 0부터 8까지 존재하는 것이므로 0부터 8까지 끊어주면은 요만큼 존재하게 되고 4에 대해서 0과 8이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y 값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소가 0 넣어서 0, 최대가 4 넣어서 16. 해서 t의 범위가 결국 0보다 크고 왜 비어있으니까 등호 빠지죠. 1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다. t가 정근선이 되는 게 0일 텐데 여기가 t가 0이니까 0보다 크고 16보다 작거나 같단 말은 여기 어딘가에 있는 t 이꼴 16보다 작거나 같은 곳, 즉 이 왼쪽에만 그래프가 쫙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 함수에서 최소값은 없고 최대값은 여기란 거 알겠죠? 최대값은 로그 2의 16, t가 16일 때니까 해서 4. 이렇게 구해도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눈치 같겠지만 이거보다 더 빠른 게 보이지? 경빈아. 그렇죠. 산수기하 보이죠? 그 산수기하는 여기서 해도 되고 여기서 해도 됩니다. 이까지 넘으면 산수기하로 안 되고 뭐 이 정도에서 해봅시다. 어떤 두 수의 합의 여기서 해야 되네. 착각했다. 맞네. 합의 최소는 구할 수 있으나 합의 최대는 못 구하지. 따라서 여기서 안 되네. 착각했습니다. 여기서 되겠네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얘가 최대면은 전체도 최대거든. 그럼 얘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다. 어떻게? 어떤 두 수의 곱이잖아. 곱의 최대값은 산술기하편으로 구할 수 있죠. 따라서 a 플러스 b 나누기 2는 크가 나갔다. 루트 ab보다. 됐습니까? 이게 8이죠. 약분해서 4지. 양변 제곱에서 두 수의 곱이 최대값 16인가 알겠나? 따라서 얘의 최대가 16이고 전체의 최대는 로그 2의 16, 4다. 이렇게 구해야 된다. 오케이? 물론 처음부터 산술기하 평균이네 라고 봤으면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도 없지. 처음부터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걸 발견했으면은 그냥 바로 합쳐. 서정아, 여기서 산술기하 평균을 바로 안 쓰는 이유를 알고 있니? 왜 안 쓰지? 듣고 있니? 산술기하 평균의 용도 두 가지다. 합의 최대 최소. 합의 최소. 곱의 최대. 합곱. 근데 최대 구한다. 할 수 있나 없나? 없기 때문에 두 개를 합쳐서 곱의 형태를 만들어서 구한다고. 뭔지 알겠지? 그래서 두 수의 곱은 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산술기하 평균을 구할 수가 있죠. 이게 8이니까 나와서 4. 양변 제곱에서 16. 그래서 x 곱하기 y 최대값이 16. 최대값 16. 전체는 로그 2의 16, 4 이렇게 구해도 상관이 없다고 처음부터 발견할 수 있으면은 물론 발견 못했다면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2차식으로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좀 불편할 뿐이지. 일단 여기까지가 활용 앞에까지거든. 이라운드 포인트 두 개 중에서 제목이 뭐지? 얇은 거 로그 함수의 성질 최대 최소 학생 문제 있지. 이걸 최대한 쫙 풀고 남은 거 숙제하고 이따가 2교시 때 활용합시다. 풀어보세요. 자, 이어서 그래프 활용합시다. 이 그래프 활용은 내가 몇 개만 풀어줄 거냐 할 건데 이 몇 개 푼다고 해도 어차피 이거 연습에 관련된 거라서 이거 엄청 많이 풀어봐야 된다. 한 20문제 이상은 이게 풀어봐야 좀 감이 좀 잡힐 겁니다. 대표적인 형태 몇 가지 그러니까 그래프 유형의 대표적인 형태가 아니라 그 대표적인 풀이법 몇 개 같이 한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은 직선 y 이퀄 x 그래프와
로그 2x, y 이꼴 3x 이게 세 개 그래프가 있고 y좌표가 4인 곳을 A 거기서 y축과 평행하게 선을 그어서 얘랑 만나는 점을 P x좌표가 3인 점이 B 걔랑 y좌표가 같은 점을 찾아서 Q 라고 해서 이 길이 구하래. 여튼 이 그래프 문제는 늘 전부 다 점의 좌표 구하는 거다. 그 점의 좌표를 구해서 그 점의 좌표만 가지고 풀 수도 있고 혹은 점의 좌표 가지고 선분의 길이를 구하거나 도형의 넓이를 구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응용이 될 겁니다. 그 점의 길이를 구하든 넓이를 구하든 간에 점의 좌표는 나와야 되고 그 점의 좌표를 구할 때 구체적인 값이 나와 있는 경우는 그냥 대입해서 풀면 되고 안 나와 있는 경우는 미지수를 잡아서 식으로 표현한 후에 식 가지고 이제 더하고 빼고 길이 구하고 넓이 구하고 해서 완성해 주면 됩니다. y좌표가 4라 나와 있죠. 그럼 y 4를 집어넣어. 4를 집어넣으면은 4는 3의 x승이잖아요. 로그의 정의에 따라서 넘어가서 로그 3의 4가 됩니다. 뭐가? 이 점의 x좌표가. 얘랑 세로선이란 말은 x좌표가 똑같지? 그리고 이 P점은 y 이꼴 x 그래프 위이기 때문에 y좌표도 또한 x좌표랑 똑같아서 P점의 좌표가 로그 3의 4, 로그 3의 4가 된다. 그죠? 그 다음 B는 x좌표가 3이기 때문에 x에 3 넣어주면은 y좌표가 로그 2의 3이 되고 3, 로그 2의 3 B랑 Q랑 x축과 평행하기 때문에 y좌표가 똑같고 따라서 Q점의 좌표는 로그 2의 3, 로그 2의 3이 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좌표 나와있을 때 그냥 대입하면 끝난다는 얘기다. OP의 길이 구하래. OP의 길이는 원점에서부터 이전까지 거리이므로 굳이 x좌표의 차이제곱 더하기 y좌표의 차이제곱에 루트 씌워서 할 필요가 없지. 45도일 때는 1대 1대 루트 2로 하세요. 그냥 이 길이가 로그 3이 4니까 루트 2만 곱하면 됩니다. 루트 2 로그 3이 4 그죠? OQ도 또한 여기 45도니까 기울기 1이잖아. 45도니까 1대 1대 루트 2이므로 여기다가 루트 1을 곱해서 루트 2 로그 2의 3이 된다. 그럼 곱하면 끝나네. 로그 계산할 때 많이 했었지. 로그끼리 곱하기는 공식이 없죠. 둘 다 밑변환 공식으로 분수꼴로 만든 후에 약분하는 형태였지. 루트 2끼리 곱해서 2가 되고 얘는 로그 3분의 로그 4. 로그 4는 2의 제곱 내려서 2. 얘는 로그 2분의 로그 3. 로그 2 약분되고 로그 3 약분되고 남아있는 거 2는 4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죠? 자, 두 번째 형태 봅시다. 오른쪽 그림 같이 두 곡선 y 이꼴 로그 2의 4x 로그 2의 2분의 x 두 개의 그래프가 있다. 그거랑 y 이꼴 k랑 만나는 두 점을 pq라고 하고 p점을 지나고 x축과 수직인 직선이 여기랑 만나는 점을 r q점을 지나고 x축과 수직인 직선이 얘랑 만나는 점을 s라고 하고 pq 길이가 7일 때 두 곡선과 두 선분 PRQS로 둘러싸인 부분의 너비를 구하래. PR, QS, 그리고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이걸 말한 겁니다. 오케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 구하는 거는 적분밖에 없지. 근데 지금 적분 단어는 아니니까 적분하는 것은 아니고 이 두 그래프가 밑이 똑같은 거 보입니까? 밑이 똑같기 때문에 이 휘어진 형태와 이 휘어진 형태가 똑같거든. 맞죠? 따라서 잘라서 붙이면은 직사각형이거나 혹은 평행사변형이거나 길이가 나올 겁니다. 잘라서 이렇게 붙이자. 그러면 요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하고 여기 만들어진 평행사변형하고 넓이가 똑같지? 또는 뭐 요만큼을 잘라가지고 위에 붙여서 직사각형 만들어 상관없습니다. 여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를 해주면 된다.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해주면 됩니다. PQ 길이는 7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PR만 구하면 되겠죠? 이제 해보자. 요 P점에 좌표가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데 Y좌표만 미지수로 나와 있네. 그 Y에 K를 대입합니다. 여기에 대입해주면은 K는 로그 2의 4X가 되고 로그의 정의에서 로그의 밑은 지수의 밑으로 넘어가고 따라서 X좌표는 4 넘어가서 이게 2의 2승이니까 2의 K-2승이 됩니다. 이 P의 좌표가 2의 K-2승, K가 된다고. 됐죠? P와 R의 X좌표가 똑같지? 따라서 R도 또한 2의 K-2승, 가 되고 그것을 여기 대입해주면은 Y좌표가 나옵니다. 여기 대입해주면은 Y는 로그 2의 2분의 2의 K-2승 그럼 얘는 지수법칙에서 2의 K-3승 밑이 2니까 K-3 오케이?
해서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는 x좌표가 똑같기 때문에 결국 y좌표의 차가 되고 3인 거 보이죠? 따라서 이때 평행사변 너비는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37, 21 이렇게 구하는 거다. 일단은 알겠지? 알겠지? 지울게요. 도형 문제에서 얘는 밑이 다르잖아. 밑이 다른 거는 계산으로밖에 못 풀어. 오케이? 지수로고에서 밑이 같잖아. 밑이 같단 말은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해서 만든 그래프인 거거든. 그 대부분의 경우는 밑이 똑같은 걸 주는 경우는 평행이동 혹은 대칭이동을 한 그 성질을 이용하는 경우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따라서 이 경우도 얘를 평행이동에서 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얼만큼 평행이동, 얼만큼 어떤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했는지만 구하면은 길이를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위의 식 같은 경우 이렇게 떼주면은 로그 2의 4 더하기 로그 2x지. 밑에 식 같은 경우 이렇게 떼주면은 로그 2의 x 빼기 로그 2의 2죠. 이게 2잖아. 이게 1이잖아. 즉, 이 밑에 거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 시킨 게 위에 건 거 보이나? 따라서 이 세로선 길이는 어떻게 잘라도 전부 다 3입니다. 오케이? 그럼 아까처럼 점의 좌표 안 구해도 구할 수 있지. 그래서 아까 만들어진 이 평행사변 너비는 밑변 곱하기 높이 7에서 21 더 빠르게 구할 수도 있다. 밑이 똑같은 경우는 평행이동 혹은 대칭이동 시켰다는 걸 꼭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세요. 그리고 방금 보여준 이거는 지금은 단순히 조금 쉬워진 정도인데 한 수능 수준으로 난이도 올라가면은 이걸 발견 못했을 때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진 경우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 꼭 발견하는 연습을 해라. 밑이 똑같을 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봅시다. 주곡선 y 이꼴 로그 4의 x, 로그 4의 x, 그럼 여기가 1이죠. 로그 2분의 1의 x, 감사함수입니다. 직선 x 이꼴 a, x 이꼴 a, 만나는 두 점을 a, b, b를 지나고 x축과 평행선을 꺼서 만나는 점을 c, 라고 할 때 a, b가 3일 때, 이 길이가 3일 때 c의 x좌표를 구하래. 요거는 밑이 다르기 때문에 뭐 평행 대칭이동 이끄는 거 아니고 그냥 좌표로 구하는 수밖에 없다. x좌표가 a라고 나와 있는데 안 나와 있다 하더라도 적당한 미지수를 잡아서 하세요. 뭐 a 나와 있으니까 a 쓰겠습니다. 그럼 점 a 좌표는 a, 대입해서 로그 4의 a 되죠? b 좌표는 a, 로그 요 대입해서 2분의 1의 a 되죠? 그리고 그 길이가 3이라 나왔기 때문에 이 y좌표의 차가 3이라는 식을 세울 수가 있다. 빼기 로그 2분의 1의 a가 3. 좀 이따 계산하기를 하고. 그리고 얘와 얘가 y좌표가 똑같죠? 오케이? y좌표 똑같죠? 따라서 요 y좌표가 로그 2분의 1의 a 그거를 여기 대입해서 x축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y의 로그 2분의 1의 a를 대입해주면은 그거랑 로그 4의 x가 똑같고 밑을 똑같이 맞출 수 있는 경우네. 얘가 2의 마이너스 1승이므로 얘는 2의 제곱이므로 요 2는 앞으로 빼주고 2분의 1 위로 올려주면은 루트 마이너스 1은 앞으로 빼주면 마이너스 위로 올려주면은 마이너스 1승 즉 밑에 날리면은 a분의 1과 루트 x가 똑같죠. 제곱해주면 x는 a 제곱분의 1 그래서 a 제곱분의 1 사실 이렇게 안 해도 돼. 여기서 요 위에서 먼저 a를 구해가지고 그 a 가지고 하는 게 더 편하다. 근데 굳이 보여준 이유는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은 이 로그식의 y자리에다가 새로운 로그를 대입해서 이 방정식 푸는 것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일부러 보여준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주고 구하기 위해서 결국 a를 구해야 되니까 이걸 풀면 되겠죠. 밑을 맞출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밑을 맞출 수 있지. 만약에 이 밑이 안 맞춰진다면은 요번에 이거 수능 특강인가? 그래서 나왔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나오잖아. 이거 A 안 구해진다 해보면 밑이 안 맞춰진 경우는 문자 하나씩 하나서 풀릴 것 같지만 안 풀립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A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식을 통째로 이용해야 돼. 이 식을 통째로. 알겠죠? A를 못 구합니다. 여튼 지금은 밑을 맞출 수 있으니까 A를 구할 수 있겠네요. 밑을 4로 만들까? 얘가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4로 만들어지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2승한 거죠. 따라서 요 a에다가 마이너스 2승해서 합체 로고 4의 a 나누기 a의 마이너스 2승 그러면은 요 1승 빼기 마이너스 2승이므로 a 3승 이 밑이 넘어가서 4의 세제곱 a는 4 맞지? a는 4 그래서 뭐 구하는 건데 CAS 잡혀간 거네 4 그래서 16분의 1 뭐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다 이런 식입니다 문제가 어려워져도 큰 틀은 결국 그 각 점들의 좌표를 구하는 거고 좌표를 구할 때 나와 있으면 대입하면 되고 안 나와 있으면 미지수 잡아서 대입해서 구하면 된다. 다 이거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두 번째 프린트물 쫙 보세요.